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이글스, 그 중에서도 뉴욕 스타일 베이글스. 지난번 두 번째 책에서 셰무와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에도 베이글을 소개를 드렸는데 훨씬 본토 맛에 가까운 레시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뉴욕에 오신 분들이 베이글 샵이 정말 온 코너마다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안에 스프레드 종류도 많고 굉장히 뉴욕의 느낌을 진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레시피에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는 이렇게 해서 따스한 물에 풀어뒀고요. 항상 이스트 보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따스한 물에 10분 정도 풀어놨을 때 이런 느낌이 안 되면 내 이스트는 수명을 다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스트가 이런 더니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스트를 항상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냉동실에 한국에 왜 샤프트 이스트 프랑스 제품이 판매를 하고 있죠. 이렇게 뜯은 상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퍼백을 꼭 채워서 밀봉을 해두시면 한 1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스트 종류에 상관없이 이런 방법을 써주시면 크게 뭐 상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하실 수 있고, 실온으로 판매를 하지만 냉동해서 저렇게 보관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료를 중력분, 그 다음에 설탕, 소금 넣고 이렇게 섞었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고 섞는데 책에서는 제가 뭐 조금 넣고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되게 반죽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 이 가루가 액체를 품었다 싶으실 정도면 해주시면 좋고요. 크게 뭐 한 번에 다 넣고 해도 큰 상관은 없으세요. 좀 더 여유롭고 안정되게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디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제과랑 제빵이 저렇게 다르구나 생각을 자주 하실 텐데, 제과할 때는 뭔가 잔소리가 많아요. 뭐 과하게 섞지 마세요, 한반향으로 섞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만 저 빵은 발효나 이런 거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반죽에서는 훨씬 더 유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빵을 더 좋아해요. 빵 만드는 거, 빵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빵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서울에서 베이킹 수업할 때 자, 손으로 반죽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벽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보다 전체적으로 액체류와 가루류가 다 섞인 뒤에 이렇게 만지시면 훨씬 더 그 마음의 벽이 적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과연 음식이 될까 하시겠지만, 네, 저희는 반죽이라는 아름다운 과정 20분을 통해서 매끄럽고 쫄깃하고 그런 베이글을 만들어 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항상 제과 제빵에서 제가 변치 않고 모든 영상마다 드리는 말씀이 볼 아래쪽, 그 다음에 가장자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게 질다 보니까 스패츌라에 많이 묻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고, 뉴욕 베이글의 특징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정말 턱이 당길 정도로 질기다. 네, 질긴데 그런 게 맛의 비결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한국에는 확실히 알려진 느낌이 뭐 베이글 샌드위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크림치즈 발라서 먹는 그게 훨씬 알려졌잖아요.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진짜 안에 필링이 막 한 50가지 정도 쫙 진열이 돼 있어요. 매일매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뉴욕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오실 일 있으면 꼭 베이글을 드셔보실 거 말씀드리고, 어디 유명한 데가 맛있다 이런 거보다는 대부분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히려 동네에 좀 허름한 데가 더 맛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고요. 가이드북에 있는 데는 분명히 관광객으로 넘쳐날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스패츌라의 한계를 왔다. 이제 자주 베이킹을 해보시면 이게 옵니다. 이런 지각이 딱 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얘 도구의 힘보다는 가장 믿음직한 내 손의 힘을 빌리자. 이렇게 해서 어떤 느낌으로는 사실 좀 빨리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가루를 훔친다고 하죠. 훔쳐서 본반죽에 합친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이 과정도 길지가 않아요. 전체 이 반죽을 20분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도 다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지금은 사실 좀 이게 일이 많다 보니까 5분이 아니라 거의 50분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네, 별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배경 설명 드린 것까지 해서 4분 56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됐습니다. 최대한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반죽을 긁어서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도 이제까지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할까, 과연 내게 그게 가능할까 했더니 다행히 지금 이 비디오가 12번째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발효빵 하실 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리죠. 내쳐서 접는다. 접을 때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음새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을 당기고, 지금은 손에도 굉장히 많이 묻고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집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최소 15분, 최대한 20분을 넘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것들 자꾸 이렇게 반죽에 합쳐주시면서 해주시고, 제가 이런 영상 찍을 때마다 숨이 가빠가지고 이런데 조금 이런 야성적인 면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우아하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게 힘을 쓰는 일이라서 우아하게 되지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특히 빵 반죽 같은 거 할 때 막 제가 영상 모니터링 해보면 이런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또 열심히 했고, 이때까지 전체 35개 레시피 중에 12개 정도 했으니까 3분의 1이 다 왔어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많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고, 저도 재밌게 보람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수다를 떨면서도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으로 여기 리모컨을 만져야 돼서 양손을 쓰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한 팔이 아프죠.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만 하는 거 보여주시고요. 이상적인 방법은 손이 2개니까 이거 하시다가 이 손으로 하시고, 진 느낌이 있어요. 진 느낌이 있지만 물 배합도 높고 해서, 하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이스트나 비율 계량 똑바로 해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바뀔 수밖에 없고요. 재질이 이제 글루텐이 막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키친에이드 이런 게 있으시면 빵 반죽이 편하시겠지만, 한국에서 거의 막 한 7,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저렴하게 하면 한 2, 30만 원대면 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요리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소개를 드렸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한 방법으로 내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 또 하시고, 이거는 취향 따라서기 때문에 어느 반죽이 더 맞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뭐 베이킹을 어떤 제과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나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까 한 손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다가 두 손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나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나서 이런 느낌이 됐고요. 종종 완전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반죽이 돼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냐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손반죽을 해서는 그런 상황까지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으세요. 완전 큰 사람만큼 큰 기계로 기계 반죽을 해서 그렇게 기계의 힘을 빌리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고 질감이 비슷하고 이제 나는 반죽이 매끌매끌하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되시고요. 반죽을 지난번에 발효빵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볼에 넣고 발효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돼야 되냐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넣고 아무렇게나 넣고 발효를 하시면 엉망으로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효가 될 거니까, 아까 반죽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사용하셨으면 이번에는 이 손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둥글린 뒤에 할 거고요. 그런 질문도 주셨어요. 어디 책에서는 봤는데 여기에 뭐 기름칠을 한 뒤에 반죽을 넣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나요? 하시는데, 그런 거는 반죽 자체에 대한 그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한 과정을 더 더하는 거기도 하고, 떼기 쉽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손으로 떼거나 이 정도 분량의 반죽은 그렇게 굳이 기름칠을 안 하셔도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손으로 뗄 때도 있지만 이런 접혀지는 이런 스패츌라로 볼을 긁어서 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기름칠을 뭐 카놀라 이런 걸 전체적으로 칠하실 분은 칠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별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 취향 차이고요. 뭐 기름칠을 하고 안 하고가 완성품에 큰 차이를 준다 이런 느낌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돌리지 마시고 요렇게 모아주면서 한 번 긁어주고, 습기가 있으니까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모양이 둥글려지잖아요. 둥글리기가 제빵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질문도 받았어요. 이렇게 볼에 넣고 나서 랩으로 씌우고 구멍을 무조건 뚫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웬만해서는 막 이게 빵빵하게 막 터질 것처럼 부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원하신다면 포크가 이제 날이 4개가 있으니까 구멍을 딱 뚫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공기는 알아서 다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를 하도록 할게요.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16년, 17년, 18년에 서울에서 베이킹 수업을 할 때 꼭 듣는 말이 발효가 어려워요, 발효해서 망했어요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외국 베이킹서 이런 걸 보시면 저기 오븐 불을 켜놔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 또 한국에 보니까 오븐 불이 없는 오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따스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최대한 따뜻하면 좋습니다. 한 40도 정도가 제일 좋고요. 이렇게 아까 느슨하게 비닐로 해놨고, 지금 오븐이 이렇게 되고 있죠. 너무 가까이 하면 또 저기 반죽 중에 저기 불에 닿은 부분만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번씩 중간에 이제 여셔가지고 이거 방향을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저 볼 방향을 돌려주시면 좋고요. 저는 서울에서 그때 그렇게 몇 년간 베이킹 수업을 했던 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어떤 분들이 서울 그때 뵀었는데 하면 마치 막 가족을 만난 느낌으로 막 화라락 그렇게 마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베이킹 수업을 하시는 거 못지않게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 두 번째 책 셰무와 이오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에서는 아이스박스나 여러 가지 뭐 보온팩 이런 걸 활용해서 추운 집이더라도 최대한 이런 발효 같은 거에 용이한 환경으로 할 수 있게 소개를 드려놨으니까, 네, 책을 매번 나올 때마다 사주시는 분들 제가 댓글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런 거를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최대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효나 이런 베이킹 과정에서 단계가 있잖아요. 반죽이 있고 발효가 있고 분할이 있고 성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궁금증도 풀리고 이제 기본이 쌓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타이머가 있잖아요. 이렇게 1시간 정도 해놓고, 보이시죠? 네, 보이는데, 만약에 반죽을 꺼내가지고 덜 됐다 하면 15분 정도로 크게 반죽이 과발효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괜찮기 때문에, 과발효는 좀 구제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덜 됐을 때, 발효가 덜 됐을 때는 15분 추가하고 15분 추가 한 두 번 정도 추가를 하면 해결이 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발효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발효를 마쳤고요. 항상 강력분 이렇게 찍어 보셔가지고 구멍이 그대로 있으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꺼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분할을 할 건데요. 분할을 할 때 혹시 반죽이 조금 다루시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덧가루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8등분을 해야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부터 해서 전체 중량 돼서 만약에 전체 중량이 500이라고 치면 나누기 8 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자체를 중량을 잰 다음에 그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숫자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0점으로 해놓고 이제 몇 그램일까요? 물 330과 이게 반죽 500이 합쳐졌으니까 814죠. 그러면 814를 8로 나눠야 되니까 나누는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는 저 수학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따 여기 적어놓고 이따가 나눠볼 거예요. 814 나누기 8 해놓고, 일단 지금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분할을 일단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덧가루를 아니면 이렇게 살짝 뿌려놓고 해주시면 돼요. 대부분 한 숟갈 정도 이상은 덧가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8등분 분할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여기가 이제 피자를 자르는 것처럼 저희 짝수는 자르기가 쉽잖아요. 모양이 돼야 분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8등분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선형하는 동안 나머지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여기 이렇게 통이나 이런 면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덜어주시고, 항상 덧가루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만지시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확한 분할을 해서, 제가 일단 숫자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분할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램을 재보니까 101g씩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27이나 됐으니까 여기서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떼가면서 101g씩 8등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효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둥글리기를 지금 8개를 해야 될 거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덧가루를 살짝씩 묻히셔가지고 둥글려진 뒤에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 큰 거 둥글릴 때랑 제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덧가루를 손에 묻혀가지고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리고 대략적으로 모양을 잡아주신 후에 이렇게 손날에도 살짝 묻히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8개를 둥글려 놓고 선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반죽 간의 시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대한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이상적인 거는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8개를 준비를 다 일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리기 과정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둥글리는 분도 있으니까 항상 뭘 하는데 한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한 손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살짝, 항상 덧가루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습기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뭉쳐지거든요. 이 정도로 되면 무슨 찹쌀떡처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나머지 반죽은 면보나 이런 걸로 덮어서 마르는 걸 막아주시고요. 베이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쉐무아 쉬운 베이킹 책과 차별을 두고 싶었던 게, 뉴욕에서 또 더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 굳이 베이글을 한 번 더 씹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덧가루를 조금씩 더 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책에도 과정 사진이 있지만 영상이 확실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납작하게 해주시고, 요거 사용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프레첼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하니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 이음새를 이렇게 접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 이제 조금 이 상태에서 베이글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론 뉴욕의 모든 베이글이 구멍이 있진 않아요. 그거는 만드는 집마다 아예 구멍이 없는 집도 많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베이글로 샌드위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멍이 없는 편이 파는 사람이 더 편리합니다. 왜냐면 중간을 구멍으로 세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이제 뉴욕을 확실히 알기 전에, 그때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해야 이쪽을 감싸기가 쉽잖아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에서는 베이글이 워낙에 주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옆에 두시고 자꾸 붙으면 이렇게 해주시는데, 베이글을 직접 만드는 곳도 많고 납품받는 곳도 많아요. 왜냐면 이걸 일일이 막 발효하고 이렇게 만들기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재밌게 봤던 방법은 요렇게, 이것까지 똑같은데 이 부분에서 요렇게 여민 뒤에 이거를 어떤 베이커리 갔더니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5번 정도 돌리더라고요. 이러면 훨씬 더 이제 구멍이 확실한 그런 베이글이 나오겠죠. 이게 있고, 또 3가지 방법은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반죽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게, 반죽이 하나밖에 없으면 한 번밖에 못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크로스로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반죽을 만들더니 그 베이커리에서는 이렇게 해서 살짝 이걸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개인 취향 차이죠. 그 다음에 책에 제가 유산지를 설명을 해놓고는 여기 따로 책에는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이걸 이렇게 10분 정도 팬에서 휴지를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바로 저기 끓는 물에 넣기가 쉬워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를 준비를 해서 하나씩 데쳐서 굽도록 할게요. 8개를 다 만들어서 유산지로 덮어놨는데 10분 동안 반죽을 휴지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데쳐서 들어가는 유일한 빵이잖아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이 베이글 특유의 그런 거를 텍스처와 그 쫄깃한 떡과 빵과 중간 같은 그런 느낌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최종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끓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모양도 좀 다듬어 주시고요. 평소에는 랩을 자주 사용하는데 만만하고 투명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 중요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랩의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랩이나 비닐의 재질에 따라서 들어붙거나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붙으면 이게 뜯긴 상태로 상처가 있는 상태로 저기 끓는 물에 들어가니까 유산지 사용해 주시고, 네, 이렇게 너무 꽉 붙여서 하지 마시고 젖은 면보보다도 유산지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벙벙하게 해서 10분 동안 이제 얘를 안정을 시킨 뒤에 오븐이 아니라 끓는 물에 넣도록 할 거고요. 끓는 물은 지금 꿀을 섞어가지고 끓여뒀습니다. 중불로 가열을 해두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셔가지고 한쪽에 30초씩 다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고 30초를 기다리겠습니다. 꿀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거품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종이 같은 거 다 치워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30초가 됐나요? 제가 여기 이거를 재놓고 해야겠어요. 이제 30초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하나씩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게 데쳐지는 동안 극적인 변화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무리 냄비가 커도 그럼 나머지도 해야지 이런 급한 마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데쳐져야 이게 오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가스레인지 아래 오븐이 있기 때문에 오븐은 미리 예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런 채를 통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신 뒤에 여기 팬에 얹어 주셔야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얹으면 아랫부분이 확실히 조금 이렇게 질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너무 할 때 모양 같은 거 건드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탄탄탄탄탄탄 해서 이렇게 팬에 얹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글은 특유의 모양도 중요하니까 혹시 굽는 과정에서 살짝 이음새가 풀어졌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모양을 한번 다듬어서 크게 뜨겁지 않으니까 오븐에 넣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완성이 돼서 나왔고요. 항상 이거 다 구워진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뒷부분을 해서 퉁퉁 소리가 나면 되고, 늘 식힌망 위에서도 계속 잔열로 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최대한 이렇게 좀 틈이 있는 게 이제 안정적으로 씻기 쉽습니다. 너무 식힌망이 바닥과 큰 차이가 없으면 아래 습기 같은 거 차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책의 223쪽에 윗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영상 촬영하는데 빠졌어요. 사과를 드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공기를 확인해 보시고 한번 둥글려서 10분 동안 휴지를 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성형해 주신다는 거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 영상 자체를 만드시기 전에 한번 쫙 다 보시고, 길어봤자 한 30분을 하지 않잖아요. 20분, 25분이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 이제 만들면서 보시고 이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책이랑 다르게 이런 스프레드 소개드렸으니까 해보시고요. 제가 미국에서 맛봤던 여러 가지 스프레드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거고 한국 실정과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빵을 8개씩 만드시다 보면 보관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덩이의 빵을 그냥 냉동실에 던져두시면
분명히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슬라이스를 반겹이나 3겹으로 하셔가지고 따로따로 랩으로 포장해서 두시면 냉동된 상태나 자연 해동을 하신 상태에서 바로 토스터기에 해서 구워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베이글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손반죽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끝까지 맛있게 먹어야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 한 영상을 12개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새 책이 이제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하지만 베이킹 책이 그렇잖아요. 특히 미국 베이킹 서들은 정말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하드커버에다가 안에도 정말 막 신의 경지 같은 그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과정 사진이나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제가 그걸 학교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촬영비도 많이 들고 독자층 자체가 그거를 베이킹서에서 모든 이런 교과서 같은 느낌을 별로 추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미국 책일수록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서 막 지저분해지는 느낌보다는 보면 뭐 커피 테이블 북 이래가지고 딱 장식용 책들 중에 베이킹 서나 여행 에세이 이런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 책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막 보실 수 있는 책이고 미국 베이킹 서 그런 거보다는 가격대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책에서 제가 하나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커버가 흰색이다 보니까 후딱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손때가 너무 묻어가지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까만색으로 했으니까 그런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이 만들어 보시고 책에 손때를 많이 붙여 보시고 특히 이런 실용서나 교과서 같은 거는 더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효빵을 보신 분들이 느끼실 텐데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한 발효 과정과 이렇게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성형하는 부분만 다르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시면 실패 없이 발효와 반죽과 분할과 성형을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했고 저는 다음에 또 완전 다른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is is it. I hope you learned a lot and it'd be great to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Thanks for watching. Bye.